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설 안전기사 이제 실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첫 강의에서 이제 흐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안전관리 조직적인 부분이 이제 안전관리 조직이 뭘 한다고 했죠? 이제 재해를 이제 예방 처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점검, 진단, 그다음에 안전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는 이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보건 표지를 하고 이제 건설 안전 관리를 한다.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라는 이제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안전관리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흐름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아무래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안전관리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먼저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분류를. 안전관리 조직적인 부분은 크게 어떻게 되죠? 이제 그 라인형과 이제 스태프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공부하는 방법인데 분류를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특징을 알아야 돼요. 분류를 했으면 특징을 안다. 특징은 어떤 부분이죠? 이 직계식 조직은 신속하다. 상명하복이니까 아무래도 신속한데 어떻게 됩니까? 전문성은 떨어진다라는 측면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스태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스태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속성은 이제 떨어지나 안전 전문가가 활동한다라는 측면이고 직계 참모식은 이제 둘의 장단점을 이제 결합하였다라는 이제 측면적인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실 그 기사책에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요 정도만 갖고 가셔도 이제 합격하시는데 저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안전관리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실제 현장에서. 자,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는 게 사업주인데 이 발주자가 됩니다. 발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발주자 밑에 뭐가 있냐면은 안전관리보건 책임자 또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냐면 현장 소장님적인 부분이 돼요. 네. 그리고 현장에 있는 통상 공사과죠. 관리감독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인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안전관리자라고 하죠. 그죠?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근로감독관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현장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발생 시에 이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이제 근로감독관이 오게 됩니다. 이거 사법경찰이라는 게 뭐냐면은 경찰이 이제 행정적인 부분하고 사법적인 부분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행정경찰은 사회 치안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이런 고소나 고발에 권리를 가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사법경찰관적인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전반적인 여러분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전관리 조직이 이렇구나. 그럼 우리가 처음에 분류를 하고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적인 부분을 알았으면 다음에 뭘 알아야 됩니까? 역할적인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할적인 부분. 그럼 역할에서는 우리 누구의 역할만 알면 되냐면 일단적으로 이 책임자하고 안전관리자 부분에 대한 것만 알면 돼요. 알고 가자고요. 책임자의 역할은 뭐냐고 하면요. 자, 대책적인 부분. 자, 이것도 제가 분류식에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인적으로는 교육과 건강관리, 다음에 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어떤 재해 방지적인 부분, 다음에 기타적인 부분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서류의 작성이나 기록의 유지적인 부분이 됩니다. 이게 책임자가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기사책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하는 겁니다. 분류하십시오. 분류하셔야 돼요. 뭐다? 제가 분류 이렇게 말씀드렸죠. 안전기사는 인적, 물적 부분, 기타적인 부분으로 분류하면 대부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안전관리자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 총괄 책임자를 한테 지도, 조언, 보좌, 건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제가 지보 조건이라고 키워드로 사실 저는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지보 조건. 사실 이게 제가 이런 키워드를 좀 많이 씁니다. 암기할 때 이걸 기술사 하면서 되게 많이 썼던 방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 조건이면 지보 조건으로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관리자는 지보 조건이다. 뭐다? 지도, 다음에 보좌, 다음에 조언하고 건의하는 사람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의 연결 또는 이제 해마학습법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영어 단어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 평생 여러분 이 단어는 안 까먹으실 거예요. 자,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혹시 아십니까? CO
M M 죄송합니다. COMMIT라고 이게 이제 코밋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요. 예. 여러분 코 밑에서 주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우리가 코 밑에서 코밋이라고 생각. 우리의 코밋이라고 생각해요. 코를 파는 일을 저지르죠. 이 코밋의 단어 일의 뜻이 뭐냐면 이게 저지르다라는 이제 단어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기억의 연결고리 즉 해마학습법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이런 부분에 다 적용을 하는 건데 뭐냐면은 기억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지보 조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자는 지보 조건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뭘 합니까? 지도하고 보좌하고 그다음에 조언하고 건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런 걸 하냐? 총괄 책임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걸 한다는 겁니다. 뭐죠? 교육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조언하고 보좌하고 건의한다.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한다. 다음에 또 뭡니까? 규정 작성과 기록 유지를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내용 그럼 뭐 있을까요? 이 사람들 직장에 채용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취업 규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을 한다. 왜냐하면 문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안전관리자 뭐 하는 사람이야? 총괄 책임자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안전관리자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막 쓰려고 하면 내용 굉장히 많아요. 그냥 지보 조건만 생각하자. 그리고 앞에다가 인적 물적인 부분들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 조직이 제가 뭘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관리 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게 안전관리자적인 부분에서 이제 선임 조건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언제 선임해야 되냐.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해마학습법. 자, 보십시오. 숫자로 기억하는 겁니다. 800, 1500억, 2200억인데 이게 얼마씩 증가하냐면은 700억씩 증가해요. 오케이? 자, 800억 미만적인 부분에서 1명, 1500억 미만적인 부분에서 2명, 2200억 미만적인 부분에서 3명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자체를 머릿속에 기억을 저장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800억 미만에서 1명, 1500억 미만 2명, 2200명 미만에서 이제 3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런 내용들.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조직에서 이제 또 특별하게 이제 다루는 내용이 이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부분인데 하이니는 이제 잘 아시죠? 사고 예방 5단계인데 저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것도 똑같죠. 키워드입니다. 안전 사실 평가 시정한다. 안전 사실에 대해 평가 시정한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약간 이 교수 같은 사람일 건데 결국 안전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시행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평가하는 사람이다. 그죠? 안전 사실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정하겠다. 실제 이제 5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안전관리 조직, 사실 확인, 분석 평가, 다음에 시정책을 만들고 다음에 시정을 실시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실 수가 있다. 기억을 이제 해마학습법을 통해서 그죠? 기억의 연결고리입니다.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 기억의 연결고리를 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네.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입니다. 유해위험 방지서는 방지기 때문에 언제 씁니까? 결국 방지는 대부분 다 착공 전에 제출을 하죠. 뭐 이런 부분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던데 착공 전입니다. 다음에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보시면 이제 목적은 뭐고 대상은 뭐고 서류는 뭐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시면 돼요. 분류식 목적은 뭐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고 대상적인 부분은 역시 이것도 이미지화 시켜서 기억의 연결고리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책에 있는 걸 외우려고 하면 도저히 이게 안 외워지거든요. 자, 숫자로 여러분 10, 30일, 50입니다. 10, 30일, 50. 10m 이상적인 부분에서 굴착공사, 31m 이상의 건축물, 50m 이상의 교량,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뭘 한다? 우리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자, 이것도 숫자로 해봅시다. 5천과 3만. 네.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5천 제곱미터 이상적인 부분에서 건축물, 냉동, 냉장 창고 제출하세요. 대신 이 건축물은 공공용 건축물입니다. 그죠? 병원이나 종교적인 부분. 그 나머지 건축물은 어떻게 된다? 3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제출을 해라 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류 뭐 달라고 할 건가? 뻔하잖아요. 서류 도면 필요하죠.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안에 기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봐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 또 서류적인 부분에서 뭐죠? 법정 서류나 기계 설비 서류.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내용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거의 답니다. 이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면요, 웬만한 내용 다 쓰실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분류식 그리고 이제 해마학습 통해 가지고 기억의 연결고리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 시험 당일날 굉장히 시험이 수월해지고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편해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 많은데, 여러분 산업안전관리보건비하고 안전관리비는요 제도 자체가 달라요. 기준이 뭐냐면 얘는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얘는 뭐죠?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그럼 이게 또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니까 뭘 알아야 되죠? 뭐 목적이 뭐냐? 사용 목적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적인 부분, 다음에 안전관리비는 뭐죠? 건설공사나 주변의 안전적인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는 관리자의 임금, 안전보호고 안전교육적인 부분, 다음에 안전관리비는 이런 부분에 사용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공부하시는데,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시면은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자료 필요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